재미있는 건 뭐냐면 행복한 사람들이 성공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면 행복해진다. 그건 맞는 말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지속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어떤 연구들을 보면 행복감이 원래 좀 높은 사람들이 있고 뭐 중간인 사람이 있고 좀 아주 낮은 사람들도 있고 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행복도가 좀 높은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건강하고 그다음에 연봉도 더 높고 승진도 더 잘하고 하여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걸 좀 거꾸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온통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재미로 보는 이런 착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똑같은 색인데도 뭐 이렇게 좀 밝은 색 배경에서 보면 좀 어두워 보이고 어두운 색 배경에서 보면 좀 밝아 보이고 똑같은 크기인데도 뭐 이렇게 좀 주변에 조그만 것들이 있다 그러면 커 보이고 주변에 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각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냥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연구를 해보면 우리의 모든 보는 것, 듣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 의미를 판단하는 것들, 문제 해결하는 것들 이런 데에 다 적용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 대학원생 중에 그 신촌까지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듣고 연구실에 오는데 집이 좀 멀어서 전철 갈아타고 뭐 버스도 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통학했던 그 대학원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학원생이 저한테 뭐 조그만 차 하나만 있으면 저는 너무 편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무슨 그 경차, 마티즈인가요? 뭐 그런 거 하나만 있으면 너무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렇게 이동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마티즈를 뭐 구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기분 좋아지죠. 행복해지죠. 근데 이제 과연 그 행복이 오래 갈 거냐 이거예요. 보통 이제 뭐 한 달, 두 달, 그러다 1년, 2년 뭐 이렇게 뭐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뭐 몇 년 지나면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 뭐 좀 중형차도 타고 뭐 소나타도 타고 다니는 친구들 있고 나도 좀 중형차 하나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그래서 소나타를 구입했다. 그러면 이제 또 잠깐 행복도가 이렇게 좀 높아졌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해서 나중에 그 사기 전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버스, 지하철 타면서 이렇게 통학하고 걸어 다니는 것이 불편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최고의 또 목표가 되고 희망사항이 될 수가 있잖아요. 상당히 상대적이라는 거죠. 얼마나 상대적입니까? 누구에게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불행한 것이고 누구에게는 그게 되게 행복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상대적이라는 예를 들면 행복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사무엘슨이라는 교수가 있고요. 또 우리 심리학 쪽에서는 에드 디너 이 두 분이 거의 비슷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 약간 공식처럼 행복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사무엘슨 교수는 이제 뭐 경제학자니까 소비하는 것을 이제 욕망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욕망분의 소비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가령 뭐 내가 아파트 20평짜리가 있다. 그 소비죠. 뭐 근데 30평이 있다, 40평이 있다, 50평이 있다. 점점 이제 좋은 아파트다. 그럼 소비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행복도가 커지는 거죠. 분자가 이제 소비니까. 문제는 분모에 뭐가 있어요? 욕망. 욕망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행복값은 거의 비슷하게 있는 거죠. 내가 소비하는 것이 비슷한데 욕망은 점점 커진다? 행복감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에드 디너 선생님도 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 뭐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만이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게 뭐 사실 뭐 동양 철학에서도 예전에 뭐 많이 불교에서도 나온 얘기고 뭐 마음을 비워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공식으로 보면 간단하지만 상당히 뭐 어려운 일일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복
그러면 이게 뭐 마치 인생 최대의 목표인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미 많은 심리학자들, 특히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그 서은국 교수도 그 책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 인간에게 미끼 같은 거예요. 미끼. 뭐 어떻게 보면 당근? 여러분들 이제 당근과 채찍 이런 것처럼 당근 같은. 우리 인간은 사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종의 최고의 목표다 그러면 사실 생존하는 거죠.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최고의 목표입니다. 살아남는 것.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었다? 성공한 거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와 내 상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 목표 상태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상태에서 여러 장애물을 넘어서 이 목표 상태로 가는 것, 그게 이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 그게 성공이죠. 그러니까 성공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최종 목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공이라는 것이. 그냥 문제 해결이니까. 그런데 성공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느껴요?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아주 기쁜 감정, 아주 플리전트한 필링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사람은 또 성공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겠죠. 아, 기분 좋네. 또 성공해야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뭔가 당근을 주는 것, 그게 행복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는 뭐 목숨을 걸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왜? 생존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때 뭐 행복감을 위해서라면 지금 뭐 싸우면 안 되죠. 도망가야죠. 물론 이제 뭐 그때 이제 더 큰 처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당근에 작용을 해가지고 마치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는 사실 살아남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마음의 상대성에 의해서 성공해서 뭐 어떤 걸 이루었어요. 나는 자동차가 갖는 건 목표다. 자동차를 가졌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고 나면 이제 또 다시 또 점점 떨어지고, 행복감은.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뭐 나는 무엇이 되는 게 목표야. 나는 뭐 의사가 되는 게 목표야. 됐을 때 그럼 그분들은 그때 이제 딱 행복해지겠죠. 그러면서 그 행복감이 계속 유지되느냐? 저희가 심리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보면 다시 또 예전 상태로 돌아와요. 그 전 의사가 되기 전 상태로 거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많은 이제 심리학 교과서를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성공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면 행복해진다. 그건 맞는 말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지속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어떤 연구들을 보면 원래 행복감이 좀 높은 사람들이 있고, 이제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감이 원래 좀 높은 사람들이 있고, 뭐 중간인 사람이 있고, 좀 아주 낮은 사람들도 있고, 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행복도가 좀 높은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건강하고, 그 다음에 연봉도 더 높고, 승진도 더 잘하고, 하여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걸 좀 거꾸로, 오히려 우리 아까 최종 목표가 뭐라 그랬죠? 성공하는 것이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행복하라는 거죠. 되게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부자 되라, 이런 말.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부자가 됐다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막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행복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행복해지면 성공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더 오래 살고 건강해지고 더 연봉도 높고 문제 해결도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항상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불안해요. 그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먼저 행복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그때만 잠깐 행복해지는 거지 그게 유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계속 행복하게 산다. 내가 어떤 상태가 되면 행복해진다. 내가 무엇이 되면, 뭐 의사, 뭐 변호사가 되면 나는 계속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거는 잘못된 명제예요. 그 자체가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 어떤 물리적인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사냥하는 사람들, 뭐 저는 뭐 사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하여튼 해본 적도 없고요. 그 샷건 인터벤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지침대로 하면 행복도가 우리가 이제 뭐 심리학에서는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하는데 그 주관적 안정감 혹은 행복감이 그 점수가 좀 높아져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방법들이 좀 있어요. 별로 위험성도 없고 돈도 안 드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되게 이게 제가 무슨 뭐 종교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일단 그런 습관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루에 매일 내가 오늘 고마웠던 것, 좋았던 것, 감사한 일 이거를 한 서너 가지를 생각해서 적는 거예요. 정보의 선택 자체가 긍정적인 것들을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습관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내가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어떤 경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잘했던 일. 그거를 떠올리면서 아, 내가 그때 되게 잘했어. 그래, 내가 그때 뭔가 어딘가 합격했었고 내가 바라던 일을 어떤 걸 이뤘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이뤘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 뭐 5년 전, 10년 전. 나쁜 거 떠올리지 말고요. 어떤 분은 반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실패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성공한 모습 그것을 떠올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게 됐을까? 성공하게 될까? 약간 뭐 미래 완료형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게 됐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모습이 이렇게 될 거야. 그거를 상상해 보세요. 상상.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평상시에 행동할 때 행복한 사람처럼 그냥 흉내내세요.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좀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오버 액션도 하고, 가령 뭐 우리가 뭐 길거리 가다가 그냥 뭐 500원짜리 동전을 만약에 발견했다 그러면 뭐 500원이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더 액션을 취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재미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오버 액션 할 수 있죠. 행복한 표정도 짓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약간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계속 요 네 가지. 요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적어도 한 달 정도 하면 여러분 그 전에보다 여러분들의 행복감보다 분명히 행복감은 높아져 있을 겁니다.